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문혜영 교수예요. 자, 우리가 커말 시험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과목인 스프레드시트 실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엑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엑셀 2021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자, 먼저 엑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 그 다음에 화면 구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이, 실습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키는 A1 셀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고, 특정 셀로 이동할 때는 F5 키를 이용을 해주고,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사용하고,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다음에 모두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 셀이 있으면 여기 마우스 끝에, 여기죠? 셀의 끝에 여기죠? 네, 여기를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할 때 문자만 있는 경우, 숫자만 있는 경우, 문자, 숫자 섞여져 있는 경우, 날짜, 시간, 이렇게 있는 경우 다 결과가 조금씩은 다르죠? 수식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산식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셀에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Alt 엔터를 치고요.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치고, 날짜를 입력할 때는 슬래시나 하이펀을 사용을 해요. 자, 날짜를 입력할 때 연도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현재의 연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시간을 입력할 때는 콜론을 이용을 해서 10분 초를 구분해 주면 되고,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오늘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현재 시각이 입력이 돼요. 그리고 미음 눌러주고 한자 탭을 눌러주게 되면은 다양한 기호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보기 탭에 확대 축소 그룹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컨트롤 마우스 휠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화면 오른쪽 끝에 보면 확대 축소 단추가 있어요.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시트에 대한 이름을 변경할 때는 시트 탭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또 시트에 대한 탭 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시트 탭에서 바로가기 눌러서 탭 색을 눌러주면 돼요. 자, 시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트 그룹, 여러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모든 시트에 같은 내용이 진행이 되고, 시트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드래그 해주면 되고, 특정한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 바로가기 눌러서 삽입해주면 되고, 다음에 시트 삭제하는 방법, 바로가기 눌러서 삭제해주면 되고, 또 특정한 시트를 숨기기도 할 수 있어요. 홈에, 셀에, 서식에,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에 가서 시트 숨기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외에 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엑셀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엑셀 화면입니다. 먼저 이제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 구성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도구를 모아놓은 도구 모음이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목 표시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최소화 버튼, 이전 크기로 버튼, 닫기 버튼이 있죠.
다음에 홈 탭, 삽입 탭 해가지고 리본 메뉴가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찾아가는 방법은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자색 명령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면을 좀 크게 보고자 할 때 리본 메뉴를 이제 잠시 안 보이게 하려면 어느 하나의 탭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고. 근데 이제 초보자일 때는 이제 메뉴가 항상 나와 있는 게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탭을 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름 상자 부분이 돼요. 지금은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셀 주소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곳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수식 입력줄입니다. 셀 안에 무슨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상자에서는 셀 주소, 다음에 수식 상자에서는 입력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여기 A와 1 사이 여기를 눌러주면 모든 셀을 우리가 이제 다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를 선택하면 C열이 다 선택되죠? D열, E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부분을 눌러주면 그 한 행이 모두 선택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하나를 우린 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게 G2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G열과 이 행이 만난다 해서 G2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워크시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행 번호가 보이는데 몇 행까지 있을까 한번 구경 가 보면은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가면은 여기가 나오죠. 148,576이에요.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 2의 20승이에요. 확인을 해보면 갖다교 해주고 2 쓰고 꺽쇠 20 해주면 2의 20승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려면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주면 오른쪽 끝이 나오고요. XFD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얘가 몇 열을 나타낼까 생각해보면 갖다귀 해주고 COLUMN 이라고 보이죠? 더블 클릭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가 16,384번째예요. 얘는 2의 몇 승일까라는 거예요. 2의 14승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의 20승, 2의 14승. 그래서 엑셀에서 이 셀의 개수가 몇 개냐? 148,576 곱하기 16,384다. 다시 A1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면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홈 키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좀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컨트롤 홈 눌러서 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여러분이 좀 멀리 갈 일이 있다. 그러면 F5키를 눌러보세요. 네, 그럼 어디로 이동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K9999셀로 가볼까요? 입력해주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컨트롤 홈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트 탭이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시트 탭이 추가가 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주면 시트 탭이 이렇게 없어지게 삭제가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트 탭 삭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표시줄입니다.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시트 보기 상태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보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로도 볼 수가 있고, 네, 조금 다르죠? 다시 또 보기에, 이제 여기 보기에 기본 보이죠?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뭘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눌러주면 이런 다양한 상태로 보여주고, 다시 맨 앞에 있는 기본 보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은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면이 축소되고 화면이 커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는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도 확대 축소가 되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영역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냥 드래그 해주면 되죠. 이렇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네, 분홍색, 노란색, 네, 노란색. 자, 그랬을 때 이제 드래그 하는 방법, 여기다 클릭하고 이 부분에서 Shift 클릭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연속된 셀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서 여기저기 클릭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A를 누를 건데 바깥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데서 컨트롤 A를 누르는 거하고 데이터가 있는 데서 누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바깥쪽에서 컨트롤 A를 눌러주면은 이 워크시트에 있는 모든 셀이 다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 있는 데서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어때요? 데이터 영역만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선택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A로도 할 수 있고 첫 번째 셀 선택을 해주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데이터 마지막에서 Shift 클릭해줘도 되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면 네, 이 셀에서 연결된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만약에 이제 이 열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열 선택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면 여기까지 선택이 되죠. 네, 그러다가 이거를 두 개의 키를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오른쪽,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아래쪽 눌러줘도 이 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선택을 할 때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의 셀에다가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엑셀 쓰고 이제 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엔터를 치면 셀을 빠져나가 버리죠. Alt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쓰고 엔터 치게 되면 하나의 셀에 이제 두 개의 셀을 입력할 수가, 두 줄로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세 군데에다가 국어라는 걸 입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클릭을 하고, 국어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영역 지정해 놓은 데를 특정한 데이터로 채우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슬래시나 하이폰으로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25-12-31 엔터 치게 되면 이게 이제 연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12-31만 쳐도 되죠? 그러면 현재의 연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클릭해주면 바로 이 부분에는 온전한 날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얘를 지워볼게요. 딜리트 눌러주고. 자, 딜리트 분명히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7을 한번 쓰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런데 날짜가 적혀지죠. 1900년.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한번 날짜 서식이 있었던 자리는 여러분이 특별히 서식을 지우지 않는 한은 날짜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날짜까지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딜리트로 지워서는 안 되고 홈에 보면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눌러서 서식까지 모두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을 입력하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7이 보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다가 제가 여기 국어를 해볼게요. 빨강색에 진하게 밑줄 기울림을 다 쳐서 이렇게 했어요. 네, 국어를 딱 지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글자를 쓰게 되면 어때요? 서식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딜리트로는 서식은 안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서식이 남아있게 되죠. 서식까지 깨끗이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우기에서 이거는 서식만 지울 때, 얘는 내용만 지울 때, 얘는 메모만 지울 때, 모두 지우기를 하면 다 없어지죠? 엑셀을 쓰게 되면 어때요? 네, 서식까지 지워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을 입력할 때는 콜론으로 입력을 해요. 1시 4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면 어떠세요?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로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수문자 입력을 할 때는 한글로 미음을 치고 여러분 키보드에서 한자 키가 있어요. 네, 한자 키 눌러주고 탭을 눌러주면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꼭 미음만 눌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글 자음 어떤 걸 누르고 특수문자 네, 어떤 걸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도 이런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찾는 곳은 바로 미음에 있는 거예요. 네, 클릭해주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서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게 되면 현재의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눌러주면은 현재의 시간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또 엑셀에 특정한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트지 이름을 변경할 때는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연습용 이렇게 한번 쳐볼 수가 있고요.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탭색 눌러서 빨강색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에이 빨강색이 너무 연하잖아요. 라고 말하려고 했죠. 네. 다른 시트지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진짜 빨강색 맞죠? 마음에 들죠? 네. 이런 식으로 시트지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네, 탭에 대한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시트를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봤어요. 시트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트를 클릭을 하고 세 개의 시트를 모두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얘를 Shift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되고 제가 B1을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명령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조건모사시 허옇게 되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죠? 네, 이런 것도 다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제목을 봐보세요. 그룹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시트지가 그룹인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 되고요. 다시 해지하려면 이렇게 시트를 하나하나 누르고 여기 있는 셀을 눌러주면 해지가 돼요. 이렇게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작업이 이 세 개의 그룹에 다 동시에 잡혀지게 돼요. 이렇게요. 네. 이것서 이제 조심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이 이제 하다가 내가 좀 연습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 해당된 시트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그대로 옆으로 복사를 시켜요. 이렇게요. 그러면 똑같은 시트지가 이렇게 두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트지를 지울 때는 어쩌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네,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삭제가 되는데 또 조심할 거는 뭐냐면 시트지를 지웠잖아요. 얘는 되돌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신중하게 여러분이 시트 삭제는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파일에 보면 사용을 하면서 이제 옵션이 있어요. 더보기에서 옵션.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교정을 보면은 자동 고침 옵션에 보면은 한용 자동 고침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한글로 쓸 거였는데 자판을 이제 안 해온 상태에서 키보드만 보고 막 치는 경우 있죠. 화면에 뭐가 나온지 모르고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게 영어로 돼 있어요. 한글로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한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사용자의 부지의로 한글이 입력되었거나 영어가 입력되었을 때 자동으로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뭐를 입력을 했냐면 CTRL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CTRL. 근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런 글자 없는데 해가지고 한글로 바꿔버려요. 이런 게 싫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해지를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네, 고급에 가보면 네, 다양한 게 있어요. 가끔씩 엔터 키를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장난을 쳐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엔터 키를 치면 뭐 위쪽으로 가버린다든지 왼쪽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네, 기타 이제 기본값들에 대한 설정을 이제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내려가 주면은 뭐가 있냐면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작업을 하면서 표시할 책은 통합 문서 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네. 그래서 파일 눌러주면 여기 이제 목록이 나오죠. 여기에 몇 개의 파일을 열리게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이 있어요. 계정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엑셀 2021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보냐면 다시 한번 옵션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여기서 개발 도구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매크로라든지 할 때는 개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리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화면에는 그리기가 있는데 또 여러분 화면은 왜 그리기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제 추가적인 걸 여기 옵션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볼 거는 뭐냐면 보안센터가 있어요. 보안센터에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탭 눌러주고 여기 있는 탭의 이름을 제가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명령어를 넣고 싶은 것을 여기서 계속 추가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추가해주면 이 명령어가 이 속으로 들어와요. 또 제거하려면 또 제거해주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삽입이라는 것을 나만의 탭에다가 넣고 싶다. 추가 딱 눌러주게 되면 여기다 할게요. 추가 이걸 하고 여기 그룹에다가 추가 넣게 되면 얘가 생기죠. 다시 이거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주면 여기에 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여기다 추가해 놓을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다시 파일에 옵션에 가서 어디로 들어왔죠? 고급에 들어왔었죠. 아니죠?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왔었죠? 여기서 여기 눌러보면 지금 있어요. 얘를 제거하겠다. 제거는 여기 오른쪽에서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면 이 속에 명령어가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명령어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여기 그래서 제 화면에는 이렇게 개발 도구도 있고 문해영 탭도 있고 그리기 탭도 있어요. 다 추가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파일에 옵션에 가보면 보안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안센터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매크로 설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액티브 컨텐츠가 차단된 경우 표시하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들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파일을 못 열어볼 수가 있고요. 또 매크로 설정에 가보면 매크로 사용 안 함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진도를 나갈 때 본인은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다 보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습을 위해서 VBA 매크로 사용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엔터, 나, 다, 라, 마, 바, 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해당된 영역에만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서 엔터를 치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엑셀 1 해가지고 여기 채우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 해주면 문자와 숫자가 섞여진 경우는 이렇게 숫자가 일씩 증가가 되고요. 1을 하면은 이렇게 111만 적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옵션 단추가 하나 보이죠?
네, 클릭을 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해주면 연속된 데이터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월화수목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2025-1-1 하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2시 30분 이렇게 하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하면 2시 31분, 2시 32분이 아니라 3시 30분, 4시 30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컴퓨터. 이거는 어떤 순서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항상 증가치가 1일까? 그러진 않습니다. 증가치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두 개를 드래그 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증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또 마이너스도 되죠. 5씩 감소할 거니까 10에서 5 이렇게.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먼저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감소된 값을 이룰 수가 있죠. 네. 자, 여기까지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